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는 간호사분들께 이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모든 학원, 모든 강사를 대표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 경력은 20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경력은 6년 정도 돼요. 작은 학원 6개월, 중간 6개월, 대형 학원 5년. 요거는 학원이 크냐 작냐 그게 아니고 나한테 돈을 많이 줬냐 조금 줬냐 그거야. 많이 줘봤자지만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구직 정보, 너스케이프, 커리어, 의료기관별, 기타. 제가 너스케이프 가입할 때는 면허증 사본에서 간호사 면허증 가진 사람만 가입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경로로 학원 구직을 알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다른 구직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 자격,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임상 경험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임상 경험을 만약에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임상 경험 중요합니다. 학원 경력은 만약에 이제 신규라고 봤을 때 신규 학원에 처음 발을 디딘 신규라고 봤을 때 임상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스케이 가입해서 쭉 보세요. 물론 그 간호학원에서 강의를 뭐 5년 이상 했으면 이제 임상을 뛰어 넘었겠죠, 그죠? 근데 임상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간호대학을 막 졸업한 신규 간호사분들에게는 비추. 임상 경험이 중요한데 신규일 경우에는 임상 경험이 부족하죠. 실습해도 그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탈임상 분야도 뭐 다른 탈임상은 뭐 대학병원 3년 이상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도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학원일 경우 뭐 임상 5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에게는 비춥니다. 경쟁률은 경력자라면 높지 않으나 신규일 경우에는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소규모 학원에서 낮은 시급으로 경력을 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임상만큼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있어요. 못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평가하게 되면 나이 타이로 그만해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정기평가 외에 수시로 학원장이나 부원장에게 강의평가를 하죠. 그 선생님 뭐 어때요 저때요 합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간호대학 공부의 100분의 1. 공부는 충분해요. 강의 능력은 간호대학 공부 곱하기 100배 해야 됩니다. 곱하기. 문제는 강의 능력이에요. 자, 수업받는 분들은 간호조무사가 아니에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자, 수험생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자, 임상이 필요한 방법을 익히는 게 주 목표가 아니고 합격이에요, 합격.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임상이 필요한 방법을 완벽하게 익혔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꽝입니다. 합격은 겨우 했는데 임상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 보충하면 되죠. 그래서 강의 방법도 합격시키겠다. 그게 목표가 돼야 합니다. 임상이 필요한 주사 놓는 방법, 기초 간호 지식 중요해요. 그거 실습할 때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강사 마인드는 합격시키겠다. 주사 놓는 거 등등 이거 합격한 후에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실기 시간도 열심히 해줘야 하지만 합격이 중요합니다. 강의 능력을 올린 방법. 어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는지, 어느 부분은 버려도 되는지 알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려면 강사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자, 이제 드디어 교재, 은하출판사 교재 강추합니다. 학원 고를 때 은하출판사를 교재로 사용하는지 반드시 여쭤보세요. 가르칠 학생은 다른 출판사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학원 다른 반 강의에서 은하출판사 사용한다? 오케이요, 오케이. 왜냐면 바로 옆에 은하출판사 책이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은하출판사 교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호조무사 기출에 관해 오래전부터 시작한 출판사가 은하출판사예요. 우리 최근 시험 현황을 보면 응시자는 한 2만 명 돼요. 여기에서 과목을 보면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실기가 있고 문항수는 35, 15, 20개, 30. 우리 이거 뭐예요? 모든 국가시험은 총점 60, 빠락 40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점 60은 반드시 맞아야 되고
꽈락, 기초간호학에서 14개 이상 맞아야 되고, 보건간호학에서 6개 이상 맞아야 되고, 공중보건학에서 8개 이상 맞아야 되고, 필기에서 12개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간호학에서 여기 35문제 나오죠. 보건간호학에서 15개, 공중보건에서 20개, 실기에서 30개 나오고, 꽈락 기준은 이렇습니다. 평락이 더 많다 그랬죠. 저 2만 명 본다 그랬죠. 거기에서 한 3천 명 떨어지죠. 평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60점을 못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꽈락이 55명. 꽈락은 어디에서 나냐? 보건간호학 혹은 공중보건학. 둘이 왔다 갔다 뭐 가끔 실기도 있는데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여기에서 많이 꽈락이 납니다. 자, 우리 합격률 볼까요? 81, 85, 84, 91, 85 합격률이 90대가 거의 없죠. 그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시험 과목. 자, 우리가 국시에서 시험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4과목밖에 없어요. 하지만 출제 범위가 무지하게 많죠. 우리가 그 학원에서 과목 이야기할 때는 사실상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이거를 다 과목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 시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과목이고 여기 각각 뭐 응급에서 몇 개 이상 맞아야 되고 뭐 보건교육 4문제 나오는데 몇 개 이상 맞아야 되고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간호조무사 시험은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연 2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모성에서 조금 났는데 뭐 많이 날 때는 뭐 6개씩 나요. 이렇게 쭉 보세요. 아동, 성인 6개, 해부, 주문제, 영양, 양리, 치과, 한방, 노인, 응급, 간호관리. 그래서 1번에서 35번까지. 보건간호학,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요거는 거의 픽스예요. 4문제, 6문제, 4문제, 1문제. 그래서 36번에서 50번까지. 자, 공중보건, 질병관리 6문제, 인구출산 1문제, 보자보건 3문제, 지역사회 4문제, 의료법규 6문제 해서 51번부터 70번까지. 자, 실기는 기본간호학 내용이에요. 거의 기본간호학 내용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학원 강의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재와 문제집 받을 거예요. 집에서 교재 순서를 훑어보세요. 쭉. 이후 교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제답. 답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하세요. 그냥. 문제답. 그런 후에 교재로 돌아가세요. 자, 문제답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답. 자, 그런 후에 교재로 돌아가세요. 그런 후에 교재로 돌아가세요. 자, 교재를 보면서 읽다 보면 이거 아까 문제집에서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문제가 출제된 부분을 교재에 체크해 놓으면 수없이 기출된 건지 안 된 건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출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출은 여기 문제집은 문제은행을 줄 거예요. 은하출판사 문제은행. 문제은행에서 기출이 되죠.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부족하면 이론을 채우면 됩니다. 어떻게 채우냐? 저는 책 안 봐요. 책 너무 재미없어. 유튜브에 훌륭한 의사, 간호사분들의 채널 있어요. 재미있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의사, 간호사 채널 알려주세요. 제가 그 영상 올릴 때 그 밑에 채널명 적어주거든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14 기출인지 아닌지 기출이라면 몇 번 기출이었는지 알 수 있죠. 저는 이거 하는데 1년 시간 소요됐고 1년 이상이에요. 자, 그 힘든 걸 제가 해놨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영상만 보셔도 되고 제가 요점 정리로 묶은 것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때 제 채널명은 밝혀주십시오. 저도 제가 참고한 유튜브 영상의 주인은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영상을 찍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제 거 사용하면서 제 채널 밝혀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걸 왜 했냐고요? 간호조무사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깝깝했어요.
처음 학원 강사를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간호사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것,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것,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것,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 다르죠. 난이도도 완전 다르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데 대다수 유튜버들이 자기가 말하는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알고 중요하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기출 분석을 하다 보니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알고 떠들었다기보다는 자기도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떤 팩트 체크 없이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교양이 아니고, 그죠? 요즘 핫한 뭐 부동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다 했더니 그 제 내용을 모방한 기존 유튜버, 신규 유튜버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아요. 저를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싹 다 알려줘요. 이 고자질 엄청 잘해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가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임상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좋아하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임상 좋아하고 강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길게 쉴 때도 있었지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 할 때는 병원 1년 못 다녔어요. 선생님들의 미래 목표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학원 강의를 몇 년 잠깐 할 것인지 오랫동안 할 것인지 결론이 나겠죠. 무슨 뭐 석박사 하시는 분들도 오셔요. 자, 그럴 때는 강의를 계속 할 거니까 강의 그 방법을 다 익히면 좋겠죠. 그죠? 나중에 대학 강의를 하게 되면. 전임과 시간. 저는 전임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전임은 담임교사 개념이죠. 여러 가지로 수험생들을 케어해줘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수업에 자신 있고 수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임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장님들은 제가 전임을 하기를 원하죠. 제가 수업력이 좋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학생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원에서는 수업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병원에서는 환자들하고 상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상담할 때 행복할 때는 환자들하고 말할 때요. 제가 이제 정신병동에 다니니까 저는 정신과 질환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특히 편집 조현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상담은 환자와 수업은 학생과. 전임 강사는 하루에 수업 3, 4시간, 이후 행정 업무를 하고 월급제이고요. 야간도 비슷해요. 수업, 행정 업무. 학원마다 약간씩 다르나 요런 가고 있어요. 시간 강사는 수업만 하고 퇴근이고 시급제예요. 시간 강사의 장점은 수업만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장 많이 한 때가 일주일에 2번, 이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업력이 좋으니까 수업을 많이 넣었어요. 자, 전임 강사의 장점은 행정 업무를 익히게 되면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개설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전임 강사가 학원을 개설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임 강사 공고가 오랫동안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전임 강사 구하는 게 좀 더 어려운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냥 뭐 제가 전임을 그닥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다른 강사님들을 존중해 주세요. 처음 학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강의가 톱이 아니죠. 그죠? 당연하죠. 저도 그랬고요. 가르치는 게 좋고 할만하다면 여러분의 강의력 순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의가 톱이 아닐 때 혹은 여러분의 강의가 톱이 되었을 때도 다른 강사님들을 존중해 주세요. 강의력 톱이 아닐 때는 톱인 강사님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노력을 알 수 없을 테고 강의력 톱이 되었을 때는 오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발전하는 중일 수 있고 미래에는 더 나은 수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톱이 아닐 때 톱이 되었다면
자신의 강의력에 자부심을 가지되 타 강사님들을 평가질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자, 학원 강사를 처음 하는데 잘하고 싶다. 하루에 3, 4시간 연강을 할 건데 그 시간 동안 가르칠 내용을 숙지하세요. 자, 서론에서는 어떤 말을 할 거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결론에서는 수업에서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줘야지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세요. 언제까지요? 떨리지 않을 때까지. 저는 지금도 시뮬레이션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떨리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르칠 내용은 암기 수준으로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 제 동생도 간호조무사 학원 다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애 둘 놓고 전업 주부로 살던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좋죠, 그죠? 그래서 제 동생이 간호조무사 학원 다닌다고 했을 때 제가 강추했어요. 강력 추천 꼭 하라고. 자, 학원은 은하출판사 교재를 사용하는지 물어봐라. 자, 너네 집하고 학원하고 가까운지 알아. 자, 그 다음에 좋은 학원을 추천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 강사는 바뀌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강사가 그 학원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가 들어갔을 때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학원을 나온 한참 후에도 제가 그 학원에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학생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땡땡 선생님 계시나요? 그럼 뭐 잘 계세요. 나이가 그만뒀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반을 추천했어요. 자, 국비반은 세금으로 하는 거죠. 일반반은 학원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반이죠. 왜요? 국비반은 지각, 결석, 칼같이 자르죠. 일반반은요. 일반반은 내가 뭐 낮에 할 일이 있거나 아기가 있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뭐 집에서 뭐 작은 가게를 하거나 이러면 결석을 해야 될 때 마음대로 결석을 할 수 없는 게 국비반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는 그냥 일반반 다니라고 그랬어요. 일반반 다니고 학원 이렇게 좋은 학원 간다고 멀리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학원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영상을 봐라. 결석이 잦다면 내 영상을 더 열심히 봐라. 자, 그 다음에 타 간호조무사 유튜브 영상 봐라. 봐봐라 한번. 어떤지 보고 말해라. 자, 그 다음에 내가 묶은 요약집을 사라 그랬어요. 사주지 않았어요. 공짜로 주면 이상하게 되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그 요약집인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자, 간호조무사학원과 요양보호사학원 수업량은 100분의 1, 100분의 1. 학생들의 공부량도 100분의 1. 자, 시급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인데 간호조무사학원보다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학원이 좀 낮아요. 요양보호사학원 역시 교육 경력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시급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신규일 때 시급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자, 대학 강의 나가시는 분 절반 수준이죠, 그죠? 비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요걸로 뭐 대충 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